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은퇴하신 저의 친척분도 이제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지라고 말씀하시며 대부분의 돈을 은행 예금과 IRP 디폴트 옵션에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진 돈의 전부를 은행 예금에 넣은 셈입니다. 과연 아껴 쓰는 것만으로 이분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까요? 1990년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예금은 10%에서 15%에 달했습니다. 또 남은 기대 수명도 은퇴 후 10여 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된 분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사였지 본인들 쓰는데 모자른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지금은 또 지금의 2030 세대에게는 100세까지 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은행 금리는 4%도 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2%대의 예금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코로나 때는 0%대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60세에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면 40년은 지금까지 번 돈으로 보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은행에 맡기는 방법으로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21년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은행 이자율의 증가가 아닐까 합니다. 5%대의 예금도 심심치 않게 보였으니까요. 뭐야 결국은 주식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오르는데 나만 바보같이 2%의 이자를 받으면서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잠깐 났었는데 지금은 고금리의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예전만 못한 데다가 얼마 전까지 은행에서 5% 넘는 이자를 주니까 역시 은행에 넣는 게 최고야라며 안심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은행 금리보다도 더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자율이 2%대에서 5%대로 증가하면서 내 돈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상대적인 착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세계 각국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통화량은 2020년 이후에 37%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 세계의 모든 통화는 이 달러와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량이 30% 증가했다는 것은 달러의 현물 가치가 30%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충격 완화 목적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는데 역시 통화량이 3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이 30% 정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물은 단기간에 30%가 늘지 않았는데 돈만 30%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주식시장은 50%가량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서울 기준으로 72% 상승 후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자국 화폐의 안정성이 약한 신흥국에도 피해가 큰데요. 이들 신흥국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가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은 미국의 연준이 돈을 찍어내더라도 실물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늘어난 화폐량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현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이 실험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 시스템을 꼭 이해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의 가치를 하락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번 돈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 치환해서 저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이 미국 금융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에만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에 오르고 호황일 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거의 정확히 화폐 가치의 하락만큼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22년의 약세장에서 아무리 하락을 해도 19년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양이 30% 증가했으니까요. 물론 코스피는 코로나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의 레벨 자체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전보다 올라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 삼성전자는 떨어졌는 걸 이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돈의 양은 증가했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주식시장 안에서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졌지만 지금 미국의 배당주들은 연일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였던 예금금리도 3%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끝날 것으로 기대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시장금리는 벌써 고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21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자산시장 상승이 끝난 것처럼 22년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하락장도 거의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운 좋게 5% 예금을 드신 분들 예금 만기 때 다시 2%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는 저금리로 다시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이 가속화될 텐데요. 이 그래프는 단기적으로는 잠깐 내려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연준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것이고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신용의 팽창으로 유지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우리가 추억으로 회상하는 단골 소재에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이 500원이었네 2000원이었네 하면서 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심각성이 와닿으실까요? 우리 돈 1억은 10년 뒤에는 7천만원 20년 뒤에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날 거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연금저축 계좌부터 만드시고 아스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설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조금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스리였습니다.